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아침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한 70곳에서 민주노총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습니다. 민중대회라는 이름인데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여의도인데, 이 여의도에서 본대회가 열리니까 여기에 민주노총 본부도 있고 다 있으니까 벌써부터 여의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집회,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인원수도 99명 이내로 줄이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사실은 금지해 왔는데 민주노총 집회는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이낙연 대표 모두 다 자제해달라, 집회를 재고해달라, 안 되니까 최대한 방역에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주노총에서는 16,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신고는 했는데 스스로도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런 건 거의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민노총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자제해달라, 지금 다른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요. 이게 지금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보수단체의 집회는 원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원천 봉쇄를 하면서 재인산성을 쌓았죠. 4km에 걸쳐서 경찰차 수백 대를 동원해서 쌓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이제 1인 시위도 막았고요. 차량 통행도 막았고요. 차량 수색까지 했습니다. 사람들,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 수색까지 했죠. 그렇게 원천 봉쇄를 하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면 그게 집회가 될 수가 있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장 민노총 집회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 범죄,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거센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을 하자 노영민 비서실장 국회에 와서 이 보수단체의 집회 시위를 주최한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살인자. 저는 그 살인자라는 이야기로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두세 차례 있었는데 왜 국민을 보고 살인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위험한 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공유하면 쓰는 언어도 비슷해집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로 만나는 사람은 대통령 비서관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수단체의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하는 언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 살인자가 아니냐, 이 적도 아닙니다. 적 더 넘어서는 거죠. 이 살인자라는 개념들을,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런 언어들을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이죠. 대통령도 반사회적 범죄, 집회와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반사회적 범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원천 봉쇄를 해놓고 이제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민노총 집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막으면 민노총에서 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보았던 것처럼 현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또 문재인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배신했다라고 하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노총 말은 안 들을 수가 없죠. 촛불 시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민노총이지 않습니까? 빚이 많고 또 앞으로 민노총에 거슬리면 위험한 게 많거든요. 민노총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크게 위험은 없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과거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할 때는 코로나가 아주 위험했는데 지금은 코로나의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지금 현재 6일째 코로나 감염자 수가 3자리입니다.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는 2자릿수였습니다. 60명, 70명 수준이었습니다. 앞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그게 거짓말이 됐든 말이 안 맞든 막 내뱉습니다.
살인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집권 여당 안에 심리 상태, 그들의 생각하는 생각 상태를 읽어볼 수 있다는 대목에서 큰일이다. 정말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는 그때 재인 산성을 쌓고 그 경찰차를 동원해서 원천 봉쇄하면서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무슨 계엄령이 내려진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돌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외신에서 서울이 미쳤다. 여기가 평양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 보수 자유우파 쪽의 집회 시위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집회와 시위, 선동에 관한 하는 선수들이죠. 프로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지난해 광화문 집회, 지난해 광복절의 광화문 집회, 거의 100만 가까이 모인 그 물결 여러 차례 봤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독선, 위선, 내로남불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한번 집회와 시위로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집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묘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 문재인 정부가 원천 봉쇄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군중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민노총은 괜찮다. 믿을만 하겠죠. 자기 편이니까요. 이 얘기인데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제가 그 집회와 시위에 선수들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여러 번 경험했듯이요. 국민들의 분노를 막으면 막을수록 터져 나올 때는 더 강하게 터져 나온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 문재인 정부도 알다시피 지금 그렇게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또 그 임계점을 터뜨릴 또 폭탄이 나오고 있다. 바로 공수처입니다. 어제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죠.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곧바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말이 이 회의 협의 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자신들이 지금 여러 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야당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요.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 단순한 겁박이냐? 아닙니다. 겁박이 아니라는 거 패스트 트랙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 트랙은 총선 전입니다. 이제 총선 후입니다. 이젠 눈치 볼 것도 야당이 협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밀어붙이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시한도 정해놨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안 하면 야당 없이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시한 정해놨습니다. 시한을 정해놓은 이유 있죠. 빨리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다음 달에 추미애를 포함하는 어쨌든 개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공수처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잡음을 빨리 해결을 해야 이제 보궐선거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끌려갈 수 없다는 거죠. 야당도 지금 공수처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예 협의체를 통한다고 해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처장이 임명될 것은 뻔해 보입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차라리 민주당에서 야당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자기 마음대로 공수처를 만들든지 하고 장외 투쟁으로 나서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되는데 일단은 협의체에 참가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데는 끌어본다. 공수처장 이렇게 중요한 기구에 공수처장을 만드는 것을 이건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그래도 좀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을 두 사람을 후보를 추천하자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냥 시한을 정해놓고 자기들 순서대로 정치 일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두려운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누르면 누를수록 터져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10배, 20배가 될 거라는 것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막아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는 코로나가 감염이 잘 되고 정부의 친정부적인 집회에는 코로나가 전파가 되지를 않나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정해놓고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지금 야당을 겁박하면서까지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원천봉쇄한다고 해도 그 분노의 물결은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부를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로 들어가지만 정말 봄은 꼭 옵니다. 가수 나훈아 씨 그 테스형 얘기처럼요.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고 했는데 죽어도 봄은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